고백. 문득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절의 노래, 그 시절의 감성이 그리워질 때가 말이죠. 오랫동안 닫혀진 일기장을 다시 열어보듯이 그걸 마주할 때 우리는 웃음이 피어납니다. 재밌고 즐거웠던 옛날의 기억.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땐 그랬었지 하고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우리들의 과거 속으로 함께 되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다시 만나러 갑니다. 고백.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여러분과 우리의 과거 속으로 함께 여행하는 아나운서 황도희입니다. 요즘 한창 육아 예능이 대세였잖아요. 지금은 종영된 아빠 어디가를 시작으로 해서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오마이 베이비까지. 저도 그 프로그램들을 매우 좋아해서 굉장히 즐겨보는데요. 그것을 보면 아이들이 귀엽기도 하지만 왠지 저의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요즘 아이들은 어떤 만화 영화를 보고 자라는 줄 아세요? 귀여운 삼둥이들을 보니까 로보카 폴리라는 만화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만화를 많이 봤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만화를 보고 자랐을까요? 기억이 많이 나시나요? 저는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이번 주 고백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삼둥이만 했을 때 즐겨봤었던 만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추억의 만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슨 만화들이 우리들의 동심을 일깨울지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텔레토비 친구들 안녕. 아이고 지금 이 노래 다들 기억나시나요? 만화의 맨 처음에 텔레토비 친구들이 동산에 올라가 이 노래를 부르며 시작을 했었는데요. 커다란 아기 햇님이 떠오르면서 방긋방긋 웃음을 짓던 것이 떠오르네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만화 영화는 바로 지금 뽀로로의 인기에 버금갔던 꼬꼬마 텔레토비입니다. 텔레토비는 원래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영국 BBC에서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2세부터 5세 유아들의 시각에 맞춰 제작한 세계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보라 연두, 노랑 빨강색의 인형 옷을 입고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귀여운 매력을 어필한 텔레토비는 과자나 문구,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지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텔레토비를 보면서 텔레토비가 즐겨 먹던 스마일 쿠키를 굉장히 먹어보고 싶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텔레토비들은 각종 코미디 프로그램에 패러디로 나오기도 하고 텔레토비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몰랐던 조금은 놀라운 설정들을 밝혀줘 저희 동심을 약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텔레토비들이 마냥 깜찍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봤었던 만화 중에 텔레토비는 단연 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만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음 만화 영화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가장 핫한 펭귄이 뽀로로라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핫했던 펭귄은 바로 핑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각종 개그짤로 이용되고 있는 꼬마 펭귄 핑구는 교육방송국 EBS에서 방영한 클레이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찰흙으로 만들어진 핑구는 질퍽거리는 색다른 질감으로 신선함을 주기도 했는데요. 5분 정도의 짧은 분량으로 만들어진 이 만화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화가 아닌 찰흙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펭귄들의 손짓과 몸짓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펭귄들은 말이 없었고 자막도 없었지만 내용은 충분하게 전달이 되었죠.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고 이야기할 때 말로써 대화하는 건 60%에 불과하다고 해요. 나머지는 몸짓과 제스처라던가 목소리의 높낮이, 억양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런 효과들이 핑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거겠죠? 남극에서 살고 있는 핑구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꼬마 펭귄 핑구는 귀여운 매력으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핑구 비디오를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요. 귀여운 캐릭터와 간단한 에피소드로 가볍게 보기 좋은 만화였습니다. 핑구와 함께 큰 인기를 끌었던 또 다른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패트와 매트입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즐겼던 만화 영화였죠. 사실 패트와 매트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한 이야기인데요. 1976년에 1화를 시작으로 2004년까지 총 78회의 에피소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원래 감독이었던 루보미르 베네슈가 사망을 하자 그의 아들이 작품을 이어받았다고 해요. 패트와 매트는 지금 보면 약간 덤앤더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인공인 둘은 항상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듭니다. 그것은 쿠키 만들기가 되기도 하고 페인트 칠하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매번 실패를 하죠. 매번 실수투성이인데다가 일을 크게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겐 큰 재미를 주곤 했는데요. 그래도 항상 색다른 발상으로 기발하게 마무리를 하곤 했습니다. 핑구와 마찬가지로 대사 하나 없었지만 그들의 엉뚱한 행동으로 크게 웃음을 준 만화 영화였습니다. 항상 상대방을 약올리는 친구와 그 친구를 따라다니며 복수를 하는 친구들의 관계를 우리는 톰과 제리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톰과 제리는 우리가 어렸을 때 재미나게 봐왔던 만화 영화 중에 하나죠. 톰과 제리는 항상 사고를 치며 톰의 신경을 살살 긁던 말괄량이 쥐 제리와 제리를 잡아먹기 위해 항상 그를 괴롭히며 따라다니지만 매번 당하기만 하는 고양이 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만화는 1940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만들었던 제작사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의 수작인 톰과 제리는 정말 오랫동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불멸의 캐릭터가 아닐까 하는데요. 1940년부터 최근에 속하는 2008년까지 무려 68년간 방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주인공 고양이 톰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제리는 톰의 집에 쥐구멍을 파놓고 살아갑니다. 둘은 마주칠 때마다 서로를 괴롭히고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데요. 톰이 상대적인 약자인 제리를 많이 괴롭히지만 사실상 영리한 제리에 의해 톰이 더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앙숙과 같은 둘의 관계에 만화를 보는 우리들은 매번 긴장을 하면서도 톰이 당하는 장면에 통쾌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둘의 귀여운 모습에 자꾸만 톰과 제리를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추억의 만화 영화는 바로 수많은 디즈니 덕후를 양산시킨 디즈니 만화동산입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방영한 디즈니 만화동산은 어린이들의 모닝콜과 다름없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항상 예배 시간이 겹쳐서 부모님과 실랑이를 많이 벌였다고 하네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에서 방영한 이 디즈니 만화동산 시리즈는 다양한 디즈니 만화 영화를 두세 편 연속해서 방송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곰돌이 푸부터 시작해서 구피와 친구들, 알라딘, 101마리의 달마시안 등등 총 20여 편을 방송해 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곰돌이 푸를 가장 좋아했었는데요. 푸와 그의 친구들이 함께 꾸며나가는 이 이야기는 어리벙벙하지만 착하고 정직한 곰돌이 푸와 호랑이 타이거, 아기 돼지 피글렛 등 귀여운 인형 동물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의 집에도 푸와 피글렛 인형이 있던 기억이 있네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추억의 만화영화 디즈니 만화동산. 이 덕분에 디즈니는 아직까지도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된 저와 함께한 과거 여행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우리들의 추억에 잠겨있던 풋풋하던 동심을 살짝 건드려 보았는데요. 많이들 생각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 본 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기억을 상기시키니까 괜히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니까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동심이 파괴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은 떡잎이었던 파릇파릇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세 번째 고백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추억 돋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재은, 기술 김진욱, 진행의 황도희였습니다.